국가도 정부도 결국은 기업이랑 메커니즘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세금을 거두던가 아니면 적자 재정을 해서 뭐 이제 채권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결국은 그런 적자 재정보다는 균형 정책, 결국은 이제 세금을 걷어서 세금 받은 만큼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뭐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학교에서 뭐 그렇게 배웠죠. 뭐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경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지금처럼 한겨울로 시장 상황이 하락 내지 또는 침체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법무사, 이사침센터, 중개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건설사, 시행사, 분양 대행사 뭐 여기에 관련된 인원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들 뭐 엄청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과하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규제를 한다 손 치더라도 또 과하게 빠진다고 하락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국가 정부에서는 뭔가 또 손을 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잖아요. 이제 사실은 표가 많은 분포가 가진 사람보다 조금 못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분포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어떤 복지 정책, 보조기 정책 또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집을 못 사게 되는 내 생에 집을 사겠냐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들이 팽배하니 또 그런 숫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정책은 그쪽에 맞출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경제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그 사람들이 분포도가 많은 표가 많은 쪽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수요 또는 수요 억제, 공급 억제 정책을 많이 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공급이 많아야 결과적으로 매매가는 안정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해주는 그 자체 허가를 해준다는 자체가 특혜성 시비가 있고 특혜 소지가 있고 또 가진 놈한테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규제가 심했고 근데 사실은 규제 때문에 집값은 더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규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죠. 뭐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경제의 일부분이다 보니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긴축 내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씨발 중국은 그 미국 금리 올 때 오히려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잖아요. 약소국. 진짜 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조족지열이었죠. 조족지열.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경제 내수만 하겠다 큰일 나죠. 그러다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연준의 미국의 경제 정책에 미국의 재정 정책에 이렇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